네, 안녕하십니까. 송원석, 이미자 국회의원이 공동. 네, 안녕하십니까. 송원석, 이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추웠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동대학교 양윤선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는 부득이하게 현장 방청객이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마치는 시간까지 토론회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토론회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면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모두 마음속에 있는 국기에 경례하셨지요? 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원석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회 앉아해 주십시오. 교통위원회 송원석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김천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송은석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국에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오늘은 700여 명으로 다시 줄었다고 하지만 지난주에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또 백신 확보가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백신 계약 자체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좀 모호하게 정부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또 그 문경 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잘 알다시피 수서에서부터 충주로 해서 문경까지 구간은 이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문경까지의 노선도 지금 한 4년 정도 우리 김영주 과장님 그 정도면 지금 노선이 완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4, 5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런데 김천에서 진주와 거제를 완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4, 5년 정도 연결하는 남부 내륙 철도도 또 사업이 예타 면제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경과 상주, 김천을 연결하는 구간만 지금 미싱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BC가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온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서에서 문경까지만 철도가 이어진다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선 자체의 효율성이나 효용성이 대폭 저하되기 때문에 철도 노선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대폭 저하되기 때문에 철도 노선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살리기 때문에 문경, 상주, 김천을 연결하는 이 노선이야말로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구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수서와 남부권에 있는 남해안의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남북을 관통하는 대동맥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구간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중간에 진행하다 보면 KDI 예타에서 조금씩 우리가 사업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되는 기관,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나 또 여기에 해당되는 지자체인 우리 경상북도 그리고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다 힘을 합쳐서 이 구간은 꼭 그 예타를 통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문가님들 많이 모이셨는데 좋은 의견 좀 많이 내주시고 어떻게 하면 조속히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좀 해안들을 좀 좋은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동맥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같이 주최해 주셨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자 의원님의 환영사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북 상주 문경 상주시 국회의원 이미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원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려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걱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토록 이 정부가 자랑했던 K-방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병상 확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백신 확보마저 아주 아리송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에 이렇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선 철도 이 끊어진 허리를 이대로 둘 것인가 이렇게 토론회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장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우리 상주시 시장님이신 강영석 시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만큼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함께 옆자리 난해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토론회 자리는 아마 우리 상주 시민들 10만 시민이 거의 다 와서 아마 참여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참석 못하고 시장님이 10만 우리 상주 시민을 대표로 해서 참석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송원석 국회의원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국토교통위에 계시기 때문에 더 든든합니다. 뭐 잘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목숨 거실 거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든든하시죠? 하여튼 문경 상주 김천 간 내륙철도 구간은 2023년도 개통을 이제 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천 문경 간에는 이미 지난해 1월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미 저 내륙철도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1월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김천 거제간 남북 내륙철도 구간은 지금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좀 뻔하지 않습니까? 어째 그쪽에는 다 예비 타당성 갖다 면제해주면서 그 가장 허리 이 문경, 상주, 김천 이 기간을 건너뛰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말 응? 어떻게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갖다가 부르짖고 계시는 분들이 이 가장 중간 이 허리 지역을 띄고 이렇게 건너뛰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좀 전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송호석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수서에서 이천을 통해서 문경까지의 이 철도가 이것만 자체로 두고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어야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깨어야죠. 연결해야지요. 하여튼 저희가 너무 이제 좀 복받치다 보니까 좀 소리가 컸습니다. 어쨌든 오늘 문경 상주 김천 철도 이 구간을 중부 남부 지역을 다 아우려서 군용 발전의 어떤 중심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이 부분에는 우리 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반드시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세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끝으로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고성용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진행해 주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호 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국토교통부 김민태 과장님, 기획재정부 강대현 과장님, 그리고 우리 경북도청의 김영주 과장님, 그리고 홍익대학교 추상훈 교수님, 대구 경북연구원 서상은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모쪼록 이 부분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눈여겨본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국민의힘에서 예산통, 정책통으로 가장 추진력 있게 일해오신 두 분이시기에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이철호 도지사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 당국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김천에서 문경 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부선 철도가 열리면 취업에 대한 지역적 제한도 줄어들게 되니까 취업 준비생으로서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김천 문경 철도 건설 꼭 해주세요. 가까운 친척이 충북에 거주하고 계시지만은 자가용 타고 가야 돼서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고 있어요. 김천에서 출발하는 철도가 빨리 건설되어서 자주 찾아뵙고 싶거든요. 김천에서 문경까지 철도가 빨리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연결시켜 주세요. 출장으로 경기도에 갔던 중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업무에 지장이 많아요. 인천에서부터 중부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도 건설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천 문경에서 건설업을 종종하는데 철도가 개통되면 사업적으로 더 커질 수 있으니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천 문경 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랑이 가끔 문경을 통해 충주로 출장을 가는데 자가용을 타니까 많이 피곤해 보여요. 빨리 김천에서 문경간 철도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천 문경 간 철도가 빨리 개통되어 상주와 문경의 특산물을 더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장날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철도 건설 꼭 해주세요. 어릴 적 친구가 문경에 있는데 얼굴 보기가 힘들어. 이제는 나이가 있어 자가용 끌고 가기도 무리인 것 같아. 철도가 놓이면 편히 친구도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나 홀로 여행을 자주 가는데 상주, 문경, 그리고 충북으로 연결되는 버스가 없어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빨리 기차 타고 전국 여행하고 싶어요. 네, 제가 문경 세제와 충주호를 가끔 가는데 열차도 없고 버스로 가기가 너무 불편해요.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열차가 개통되어 문경 세제 그리고 충주호에 자주 가고 싶어요. 김천 문경 간 철도 건설 사업은 수서, 김천, 거제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의 내륙 중심축을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경북 내륙의 신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김천 문경 간 철도 건설 사업이 반드시 조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15만 김천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상주 김천 간 철도 건설 사업은 수서 문경을 잇는 중부 내륙철도와 김천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의 미연결 구간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주 김천 문경 시민 모두는 문경 상주 김도 건설 사업이 조속 진행되어 기차 타고 서울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내륙에도 고속철도가 생긴다면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차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상주에서 충청도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철도가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어머님 건강이 좋지 않아 서울의 병원에 자주 가는데요. 버스로 모시니까 멀미도 많이 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열차가 개통돼서 어머니 편안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국토의 중심은 상주입니다. 허리가 잘린 철도가 어떻게 철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섬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으로 출장을 자가용을 타고 갔는데 이 너무 피곤하고 해서 또 이 열차를 타고 가려면 김천대로 빙빙 둘러서 가기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열차가 수도권으로 바로 가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농촌 도시는 경제가 어렵고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에서부터 상주까지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교통도 편리해지고 기농 기촌 인구가 늘어서 농촌의 인구도 늘 것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꼭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경시장 고윤한입니다. 중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문경 발전 100년을 앞당길 미래 성장 동력으로 문경 시민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문경까지 연결되는 중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내륙철도인 김천에서 거제 구간은 현재 예타 면제 사업으로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 내륙철도와 남부 내륙철도 사이인 문경 김천 구간의 73km 철도 사업은 아직 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중심인 수도권과 중부 그리고 남부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문경 김천 구간에서 단절된다면 수조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자하고도 교통불편, 경제적 수익 등 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에서 문경 그리고 거제까지 연결되는 내륙선 철도의 조기 개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주최해 주신 임이자 국회의원님, 송원석 국회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 김천선의 예타 통과와 조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천과 점촌, 문경까지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중부 내륙 고속철도와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건설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천에서 문경 철도 연결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자 여러분께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보신 시민의 영상과 또 토론의 영상, 영상들은 송원석 이미자 유튜브 채널에 게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또 참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토론자 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놓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연구위원께서 문경에서 김천 철도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 이제부터 좌장께 진행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 토론에 코로나 방역 조치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 인원을 끝까지 최소화해서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고승경 교수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고승경입니다. 네.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발제 먼저 진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근데 뭐 상황이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져서 그래도 이렇게 좀 행사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또 여러 가지 방역을 잘 지켜서 행사를 또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제 철도교통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문경임전 철도 사업이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목표가 이제 목차는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추진 경과, 그리고 이 철도가 가지고 있는 위상, 그리고 이 철도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냐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뭐 앞서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문경인천 철도 사업은 약 73km 구간이고요. 그 현재 250km급, 뭐 260km급 단선 철도로 건설될 걸로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1조 3,700억 정도인데 현재 이제 예타받는 과정에서는 한 150억 정도가 좀 증액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수도권과 낙후된 중남부 내륙 지역을 연결하여 중부 내륙 수송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되게 이 노선 중에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김천에서 문경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보시게 되면 문경에서는 북쪽으로 중부 내륙선으로 연결되고 김천에서는 양쪽으로 남부 내륙선이 연결되고 또 김천에서는 경부고속선과 경부선이 만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점촌에서는 경북선과 같이 연결되는 노선으로 되어 있다는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문경인천 철도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꾸준히 반영이 되었었고요. 그 2019년 에비턴스 조사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먼저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철도망에서 가장 상위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현재 이제 4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1차, 2차, 3차 때까지 문경인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들이 다 인지가 되어서 국가 철도망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때는 문경과 점촌과 김천과 점촌에 대해서 사업이 분리돼서 진행이 되다가 2차 때에서는 문경 점촌만 이제 들어가고 3차 때는 이제 문경 점촌 김천이 같이 이제 모든 통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신규 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이 되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철도 사업은 총 8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중요한 이 축으로 되어 있었던 축 중에서 남부 내륙선이 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이 되고, 연결되어 있는 중북선 고속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경인천 철도 사업은 여기서는 이제 예비 타당성을 거친 후에 사업성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문경인천 철도 사업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이 문경인천 구간인데, 이 문경인천 구간은 앞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서에서 문경까지 부분, 여주에서 문경까지 구간이 이제 중부 내륙철도로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보면 2000년에 이제 이미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2021년과 2023년 전체 구간은 2023년에 개통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부분이 이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남부 내륙선 내륙철도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중부 내륙철도와 남부 내륙철도를 이제 저는 일단은 구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서에서 거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중부선으로 이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내륙선에 대해서는 김천에서 이 거제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사업이 확정되고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서에서 거제까지 연결을 하는 중간에 이 구간만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싱링크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국에는 수서에서 문경까지 오는 사업에 대한 연장 사업이 아닌 서울에서 거제까지 가는 총 사업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부내륙선 일단은 제가 이제 남부내륙선 부분을 다시 좀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서에서 문경까지는 2000년에 이 사업이 확정됐던 사업이에요. 결국에는 수서에서 문경까지는 철도 사업을 확정해서 정부에 진행하는데 그 밑으로 끌고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개가 사업이 존재를 했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문경에서 김천하고 거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남부내륙선이 실질적으로 지금 예타 면제가 되어지 않고 사업성이 불명확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문경에서 점촌까지 오는 사업도 되게 이제 애매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서에서 문경의 연장선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남부내륙선도 문경김천하고 동일하게 국가철도에 되게 중요시 다뤘던 사업이거든요. 보시면 남부내륙선도 결국에는 1차, 2차, 3차 때 모두 다 반영이 되었던 사업이고 결국에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오는 남부내륙선 사업이 예타 면제가 됨으로써 실제로 문경과 김천 사업이 되게 애매한 위치에 섰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철도 계획을 하면 가장 피해야 될 미싱링크가 발생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내륙선이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문경 김천도 사실은 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성이나 그런 논리가 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남부내륙선 예타 면제가 감으로써 문경 김천이 미싱링크로 존재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 연결로 한 지역 경제 확대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문경과 김천 이 구간이 이제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서로 지역 간의 교류가 발생하게 되면 수서에서 문경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걸 2023년에 개통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김천에서 거제는 현재 기본계획 중이니까 앞으로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하게 되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거제에서 김천까지 오고 그건 김천에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는 그런 코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저는 생각이 드냐면 결국에 이 두 지역 간의 두 지역 그룹 간에 실제로 김천과 문경이라고 하는 이 구간은 수서에서 거제까지 오는 전체 구간의 약 20% 정도의 연장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정도의 연장 길이가 완성이 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거제 김천에 있는 사람들이 수서 문경 쪽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일단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드뱅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역의 규모가 확대돼야 된다. 지역 간의 연대가 되게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그다음에 교통 측면에서는 접근성을 서로 지역 간의 접근성을 단축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는 지역 간의 어떤 특화된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 측면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접근성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기 불편한 지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취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이 됨으로써 사업체 수가 증가된 자료가 서울 경부 고속철도 부분에 대한 고속철도 통행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결국에는 또 하나 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이 지역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시군별로 지역 낙후도 지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낙후도 지수는 1위부터 168위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순위가 높을수록 낙후도가 높다. 그러니까 좀 거기는 좀 지역이 좀 낙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색깔이 진할수록 이제 낙후도가 심하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선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철도망을 위에다 얹어본 부분입니다. 명확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보시게 되면 철도망이 들어간 지역들이 그래도 그나마 그 낙후도 지수가 좀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쪽에 있는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철도망이 1950년대 이전부터 완성이 됐던 거고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도가 좀 이제 심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중부 내륙선과 남부 내륙선 그리고 그 문경 김천의 부분에 대한 평균에 대한 낙후도인데 교계는 수서에서 이제 문경까지 오는 부분에 대한 지역 낙후도의 평균 한 89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 김천에서 거제까지 오는 부분이 84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문경에서 김천 상주 거쳐서 넘어오는 문경 산중 김천에 대한 평균 낙후가 126이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결국에는 현재 수준에서도 지역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경 김천에 대한 낙후도가 이 지역보다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낙후도의 어떤 개선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냐. 결국엔 접근성 개선이 결국에 지역 발전과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가 남북 철도 축에 대한 대안 노선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경부선 축이 주요한 철도 경제 축으로 작용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송 넘어오는 이 지역 부분들은 결국에는 바틀렉이 형성되게 되어 있는 거죠. 한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 오송 구간에 대한 선로 용량 190회로 현재 여유 용량 23회 정도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 평택 오송에 대한 복복선화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게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었고, 다행히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었었고, 이렇게 되면 190회의 선로 용량이 380회 정도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약 2배 정도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부선에 대한 이제 숨통은 틔워지게 됩니다. 철도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사업들이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GTX에 대한 부분, 선로 공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전라선 고속철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용량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한번 경부선에 대한 선로 용량이 목까지 다다를 수 있는 여유 용량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경부선을 대체할 수 있는 서울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부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노선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부선하고 한 부분이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간 중앙선이라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부선의 우회 대안 노선은 필요하다. 그 대안 노선으로서 중부선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겠지만,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 시대를 대비해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경부선에 집중화되어 있던 남북에 대한 철도 축을 분산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되고 있는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협력이 되게 되면 서해 축과 동해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결국에는 수도권을 관통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서해 축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부산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다 경부선 축을 올라가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용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선로 용량이 확대가 되더라도 남북에 대한 경제 교류 협력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요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철도 선로 용량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경부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추가 대안, 새로운 노선 남북 축에 대한 새로운 노선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경부선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넣었던 부분인데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이건 오바이오 네트워크는 뭐 아직은 국가 이제 우리 정부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뭐 명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오바이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명명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철도는 남북 위주로 철도가 되어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이 이야기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축으로 되어 있는 1번, 2번, 4번, 5번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서로 가는 축이 많이 없어요. 동서로 가는 축이 그나마 2번이 경강선 부분이고요. 1번이 이제 결국에는 경춘선에서 올라가는 춘천속초 고속화도 부분이 완성이 되면 1번이 완성이 되는 거죠. 1번하고 2번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유일하게 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경전선 축이 하나 돼 있어요. 5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1번, 2번이든지 종축에 오는 축들은 1, 2, 4번들은 다 수도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되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종축으로 되어 있지 않는 축 중에 하나가 3번 축이거든요. 3번 축은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서에서 거제까지 오는데 약 20%에 대한 연장 길이만 철도가 완성이 되면 3번 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축에 대한 이게 횡축에 대한 철도가 많이 부재하니 이 청축에 대한 철도에 대한 구상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라든지 뭐 김천 거제 아니면 전주 김천 또는 대구 광주 달빛 내륙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번 중부선이라는 축이 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도 노선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경인천 철도 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지만 예비타당성 통과는 필수입니다. 현재 이 문경인천 철도 사업도 예비타당성을 받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예비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는 뭐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뭐 제도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점 중에 이제 경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올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 또 여기서 첨언을 드리자면 문경인천 철도 사업은 일반 다른 사업들과 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은 결국에는 중부선의 어느 하나의 축을 완성하기 위한 미싱 링크로 존재하기 때문에 AHP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타 특수성 항목에서 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비타당성에서 하고 있는 조사 방식들은 결국에는 공급이 있는 가운데 수요가 있는 가운데 공급을 하겠다는 일단은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용자가 있으면 이용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SOC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요가 많아야 많을수록 결국에는 경제성이 좋아지게 되고 경제성이 좋아지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요라고 하는 분석하는 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총량을 가지고서 거기서 나눠 먹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 문제 그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교통 SOC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유발 수요들이 창출될 수 있다. 신규 수요들이 창출될 수 있다. 그 총량이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총량이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학술적으로도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이 필요성은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뭐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수요가 있는 가운데 공급을 하는 건 맞다. 선수요 가운데 수요 공급을 하는 건 맞다. 다만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천문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거제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거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관가할 수 있는 이 철도라고 하는 망이 완성이 되게 되면 분명하게 많은 수요들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에 대한 한계들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했던 예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서고속철도라든지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라든지 하는 부분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요들이 지금 창출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호쿠리쿠 신간센이라고 하는 부분이 2016년에 일본에서 선정되는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호쿠리쿠 신간센이 개통됐을 때는 한 690만 명만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보다 160만 명이 많은 858만 명이 이용하게 돼서 최고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을 통해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하나의 예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철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편익들이 존재를 하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편익들이 있고 저희들이 예타를 통해서 다양한 편익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쉽게도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은 분명히 철도에서 가지고 있는 편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 저는 철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정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시성은 도로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철도가 가지고 있는 정시성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 도로가 갖지 못한 이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정시성의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익으로 한번 계속 반영을 해서 철도 사업이 조금 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신뢰성 비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신뢰성 비는 정시성에 대한 어떤 가치가 시간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철도 사업에서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충 시간에 대한 절감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50에서 60%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전체 편익에서. 그 시간에 대한 가치, 이 부분에서 정시성의 가치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대충 이제 그 일보다 높으면 시간 가치보다 높은 거고요. 일보다 낮으면 시간 가치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1.3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간 가치보다도 130% 정도 높게 정시성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낮게 보고 있는 게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0.6 정도 보고 있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간 가치의 60% 수준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좀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정시성의 가치가 시간 가치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뒤떨어지는 않는다라고 철도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정시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도로 위주의 어떤 투자를 계속 해오다가 철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2004년, 2019년에 대한 표를 보시게 되면 2004년 복선화율은 39%에서 64%가 된 거죠. 전철화율은 47에서 72%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더블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철도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철도를 되게 중요시 여겨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전철화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철화율이랑선 그동안에 비전철로 갔던 것이 이제 디젤 기관차들이 갔던 부분을 전철화가 가면서 전기열차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냐면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철화율에 대한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이후로 이제 전철에서 껑충 뛰어 올라오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72%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이 72%에서 약 28%가 이제 전철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철화가 미진한 간선철도, 주요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보시면 현재 경의선이 93%, 경운선이 59%, 중앙선이 55%, 경전선 37%, 동해선 31%, 장항선 13%. 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간선철도의 전철화율이 낮은 것들이 결국에는 전체 철도에 대한 전철화율의 72%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선, 경전선, 동해선, 장항선은 곧 100%까지 갑니다. 이미 사업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전철화 사업으로 가는 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경의선 좀 더 올라갈 것이고 경원선에 대해서 지금 올라가는 약 90%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간선철도의 비전철 철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그럼 왜 이 말씀 드리냐? 경북선. 경북선은 여기에 경북선은 비전철화 구간, 비전철화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철도가 전체가 전철화가 되어 가는데 경북선만 비전철화예요. 그러게 되면 철도 운영회사에서 철도 노선망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기 열차를 가지고도 운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경북선에는 그 열차를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경북선이 가지고 있는 비전철화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운영, 철도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좀 예전부터 좀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의 저의 바람이었던 거죠. 김천 영주에 대한 경북선에 대해서는 전철화 사업이 명확하게 가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예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돌아가는 철도망이 가는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전철은 전철화로 당연히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사실 문경점촌에 대한 것은 예전에는 이제 비전철로 운영되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 얹어지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문경점촌에 대한 것은 일단은 1단계 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촌에서 김천까지도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고 점촌에서 영주 구간에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철도의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제 소개는 해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바로 휴식 시간 없이 이어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명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엄중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진짜 어렵게 모신 분들이 고요. 좋은 말씀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문경 김천 철도 건설에 전략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소개는 토론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김영주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릴 건데요. 대구 경북연구원의 서상언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김민태 철도건설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홍익대학교 추상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기획재정부 강대현 타당성 심사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순서대로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잠깐 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사실은 김천 진주 철도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요새로 따지면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시기가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타 제도가 도입이 되기 전이니까 아마 90년대 말이나 2000년 초쯤에 제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철도망 계획의 그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제 최초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부 내륙선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김천 진주 간 철도 건설 사업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이것이 이제 좀 쭉 그 추진이 지연이 되다가 이제 자료 우리 이호 박사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이제 김천 거제 이제 사업으로 좀 확장이 되면서 현재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전국의 철도망을 밭전자 그때 이제 도로망을 7x9 그렇게 많이 해서 이 철도에서도 어때 쉽게 각인이 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명칭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그때 그런 용어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 성공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이호 박사님이 다시 555 철도망 네트워크를 들고 나오셨는데 아마 좀 개념적으로 좀 쉬운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중부를 남북으로 종단으로 관통하는 철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돼 있었고 이 부분은 7x9 같이 이게 이제 어떤 경제성이나 수요 측면에서는 좀 뒤질 수는 있어도 전국의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 교통 기본권 차원에서 기본적인 철도 네트워크는 가져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철도 건설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경제성 논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요 밭전자에 포함이 된 중부선 같은 경우에는 교통 기본권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얘기가 뭐 길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다루도록 하고요. 이호 박사님이 이제 필요성 5가지를 제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략을 뭐 예타가 중요하고, 뭐 패러다임 변화, 정시성의 편의, 그 다음에 전철화 이런 논리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그 전략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경과가 돼서 한 분당 한 5분 정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 대구 경북연구원의 그 경상북도 김영주 도로철도 과장님께서 좀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부선 철도가 이게 왜 중요한가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철도가 지금 이제 남북축으로 크게 보면은 뭐 5개, 6개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우리가 이제 동편부터 보면은 이제 동해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선, 그리고 지금 오늘 토론 중인 이제 중부선,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 이제 호남선, 그리고 이제 전라선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축이 중요한 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그 보면은 추진이 지금
경상북도의 중에는 4개 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동해선은 지금 알다시피 2022년 되면은 이게 이제 개통이 됩니다. 자체가 지금 하고 있고 중앙선 복선 전체라도 22년에 개통이 되고 그 지금 기존 경부선은 이미 운영 중이고 그 중부선 중에 지금 문경 김천이 지금 여타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김천 거제간의 여타 면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경 김천을 이거를 이제 연결하지 않고 이 중부선 철도를 보면은 저는 이 생각에 그 경남에서 이걸 관심을 가졌으면 이게 당연하게 그때 여타 면제로 갔을 건데 경남에서는 경남의 입장은 좀 보면은 저는 좀 지역 이기주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KTX를 김천역에서 그 서부 경남 쪽으로 이제 땡겨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경 김천에 대해서는 경남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경남 쪽에서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은 이게 빨리 같이 여타 면제가 이루어졌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아까 우리가 이제 경북 지역의 문경, 상주, 김천, 상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육지 속에 한저 이 섬 같은 그런 지금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그리고 이 철도가 문경까지 와가지고 그만두면은 그러면은 이 밑에 거기에 같이 있어도 교통 편익을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이런 아주 기형적인 이렇게 철도를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중부선이 문경천에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면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 중부선을 보면 이제 수서에서 문경, 상주, 김천, 진주, 거제를 갑니다. 이게 380.2km입니다. 전체가 380.2km인데 이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김천 거제도 중부선 해가지고 중앙선 같이 중앙선에 도담 영천 이렇게 하듯이 중부선 해가지고 김천 거제 중부선에서 문경 김천 이렇게 이게 표기를 해야 되지 전혀 이게 다르게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노선 자체는 같은 중부선이라고 앞으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남부 내륙 중부 내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경 김천 그냥 이렇게 말이 갑니다. 그래서 이 중부선의 한 축에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허리를 상징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 노선 전체를 하여튼 중부선이라고 앞으로 이게 또 통일을 해서 그래 좀 불렀으면 저희들은 바라고. 그리고 이제 경제성이 지금 현재 여타 중에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경제성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보면 도의 입장에서는 이 철도는 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거제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만 계획을 하면은 경제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 나왔다면 김천 거제가 여타 면제를 가지를 않았을 거고 당연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철도 중부선을 연결을 하면은 김천에서 동대구로 구미, 칠곡, 대구 이렇게 가면은 이게 수해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31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그리고 구미 국가공단이나 구미에서도 지금 KTX라든지 고속 열차를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이런 게 이 철도 감으로 인해 가지고 중고속 열차가 김천서 구미로 대구로 들어가면은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제 수도권에 접근성에 많은 향상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또 경북의 그 통합신공항이 이제 군위 의성에 지금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체 사전 타당선을 해보니까 BC 한 단선으로 한 0.83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4차 철도망에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보면은 김천 문경이 이제 연결돼야지만이 그 BC가 나오고 그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나오지를 또 않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게 김천 문경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의 철도망 그 4차에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차질이 또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객 변경을 해서라도 운영을 그러니까 진주 거제 쪽만로 보지 말고 동대구 쪽으로 이쪽이 이제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니까 이쪽으로 그 이제 예타 사객 변경할 때 계획을 좀 변경해 주셨으면 저희들은 좀 바라고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게 저희들이 그 지사님이 지난번에 그 문경에서 김천까지 이제 기차를 타봤습니다. 이제 문경시장님 뭐 상주시장님 해서 타보니까 실제 그 시간이 1시간 5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이거를 문경에서 김천까지 이거 이제 EMU를 기준으로 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은 문경 점촌이 지금은 그걸 포함 안 했습니다. 우리는 점촌에서 김천까지가 1시간 한 5분 정도 걸렸는데 그러면은 문경까지 하면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 그 이제 새로 지금 문경 김천 철도가 완성되면 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대폭 단축이 또 되고 그래서 이쪽 지역 분들도 교통에 그 오지에서 특히 철도 이용자의 오지에서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같은 그 안에 내륙에 있으면서 아주 저 상간지도 아닌데 이게 그런 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현재 그 우리 그 국토부의 그 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거기서도 보면은 단절 구간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그때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 단절 구간 연결의 이거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국가의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지금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기회에 그 하지 않으면 두고 이제 이게 미래에 문경, 상주, 김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전체 경북, 구미라든지 지역 경제가 또 어려운데 구미 국가 산단 이런 데 기업 유치라든지 7곡의 산업단지, 대구의 산업단지 이런 쪽에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에 예타가 좀 통과돼야 된다고 경북도의 입장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토론이 길었는데요. 그 먼 데서 오셔서 이 문경 김천 철도에 대한 그 열망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끊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국 철도망 중에서 그 중에서 중부선의 미싱링크가 지금 누락이 돼 있는 상태고 중부에 고립된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통 서비스 얘기 그리고 열차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연구원의 서상원 연구위원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서상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에 5조 규모의 남부 내륙철도를 이렇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타 면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문경 김천 철도를 이렇게 배제하고 한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2017년도에 남부 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도 사실 기본 전제가 문경 김천 철도를 개통하는 걸 전제를 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대구 경북에서 뭐 예타 면제는 사실 대구 산업선 하나 정도 이렇게 면제가 진행되고
문경 김천이 이렇게 빠진 게 사실상 상식선에서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렇게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여기 과장님도 오셨지만 도청도 이렇게 경북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옮겼고요. 그리고 통합 신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공간적으로 보나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계획인데요. 지금 문경 김천 철도가 사실상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나 접견성에서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사실상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철도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사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호 박사님이 지금 유발 수요 부분이라든지 지금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경북 지역이 굉장히 전국에서도 23개 시군 중에서도 19개 시군이 이렇게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전국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이렇게 사실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런 지역에서 사실 문경 김천 철도가 사실 개통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조금 전에 김영주 도로철도 과장님도 오셨지만 철도과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렇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선수요, 후수요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 위주라든지 기존에 수요가 있는 부분, 기존에 발전한 부분, 발전한 지역만 계속 발전을 하고 경북과 같은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는 더 이상 발전이 좀 어려운 굉장히 큰 허들로 이렇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국가 균형 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것처럼 행정 통합도 지금 대구 경북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시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메가시티 그리고 거점 도시로 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이렇게 연계해서 사실상 이 철도 사업은 반드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평가 제도 체계에서는 예타를 꼭 통과하는 게 사실상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낙후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경제성이 사실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야 이호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유발 수요라든지 정시성이라든지 지역개발 효과라든지 이게 사실상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문경 김천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유발 수요라든지 지역개발 효과, 정시성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지침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진 뒤에 2008년까지는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개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까지 거의 도로 사업 위주로 이렇게 개정이 되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사실상 2008년 이후에는 개정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사업 위주로 이렇게 예타 지침을 만드는 지침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예비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사실 좀 어려움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발 수요를 이렇게 반영한다든지 정시성이라든지 지역개발 효과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타 체계에서 현 제도에서는 사실상 경제성 부분에서 사실 좋은 점수는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경제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정책성이라든지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에 포함되겠지만 비수도권의 어떤 균형 발전 평가에 이렇게 좀 점수를 조금 더 추가를 가점을 주고 그리고 경제성 비중을 좀 낮추는 노력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 가지고 사실 문경 김천이 경제성이 나오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성이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정책성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국가 균형 발전,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 또는
어떤 평가의 어떤 한계로 인한 어떤 문제점들, 뭐 유발 수요라든지 정시성 그리고 지역 개발 효과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이렇게 예비 타당 통과 통과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문경 김천과 같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 면제 방안을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상원 박사님께서 그 작년에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된 게 아쉬운 점, 경북 북부 지역의 어떤 지역 발전의 핵심이 철도 사업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타에 대해서 대처 방안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예타 면제가 사실은 이게 너무 남발이 돼서도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는 사실은 다른 사업보단 이런 사업에 먼저 적용이 되는 게 사실 예타 면제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우리나라 이제 간선철도, 국가철도의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토교통부의 김민태 철도 건설 과장님에게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김민태입니다. 앞서 우리 이호 연구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문경 김천 이 사업의 정책적 의의,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중앙정부도 물론이고 뭐 모든 분들이 다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미싱링크 연결이라는 게 단순히 노선 연결하는 걸 떠나서 철도 산업이라는 게 그 자체로 일종의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열차 운영의 효율이라든지 차량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일단 미싱링크 연결이라는 의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연결이 되면 현재 이제 경부축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간선망에 대한 대체망을 확보할 수 있다. 대체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일단 우리나라 간선망이 하나로만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우회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딱 경부축이 딱 뭔가 사고가 나면 철도 운영 자체가 스탑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이호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철도망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화물이나 아니면 전시에 대비한 걸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디젤 기관차를 이제 전기 기관차로 대체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객이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전철화 사업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정책적으로는 이 문경 김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서상원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제 예타 제도상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미싱링크 연결을 통한 뭐 철도 운영상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로 인한 정시성, 그다음에 아까 고승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철도 교통의 기본권, 이런 측면을 예타에 지금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성이 충분히 나올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재정 여건상 최소한의 경제성 확보된 상황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이제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이나 KDI 등 연구기관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과연 어떤 정도로 사업 계획을 좀 조정을 하면 경제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좀 검토해서 좀 최대한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발제해 주신 이호 박사님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미싱 링크, 경부 측의 대체망,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화, 전철화의 어떤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사업, 그리고 BC 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덧붙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 과제를 하나 진행을 한 게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했는데, 흔히 이제 북한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 철도망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를 하고 그림도 그려왔는데, 사실 남한으로 내려와서 어느 철도에다 연결할 거냐,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봤는데, 오히려 휴전선 남쪽으로 받아줄 데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강조를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부 측 대체망뿐만이 아니라 요게 이제 남북 연결 철도, 이호 박사님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중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북 연결은 경부선 중심으로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부족한 부분, 남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아마 이 중부선이 좀 많이 흡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추상호 교수님께 좋은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호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도 이호 박사님 발표 자료에 다 나온 얘기랑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사업 자체가 워낙 믹싱 링크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다 100% 동감하는 얘기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이제 예비타당성 제도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특히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링크 단위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축 개념의 평가가 많이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서 토론자분들도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사회자 고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가의 어떤 기본권 차원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전체 프레임은 축 개념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성 없이 바로 가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자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자꾸 링크 단위를 먼저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링크에 덧붙여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의 편익을 산정하는데 너무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오늘 우리가 토론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중부선 전체의 축에 대한 우리가 경제성 평가를 했다고 하면 아마 문제없이 통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아래 링크하고 위에 링크 끝났는데 중간 링크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위 아래 다 편익 가져가 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반쪽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도 한계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간망에 해당되는 철도 사업은 축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특히 이번에 또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골격이 되는 노선들, 물론 오늘 토론 대상인 미싱 링크를 포함해서 축 개념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전체로 전체 편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좀 고민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철화 사업은 당연히 가야 될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x5의 그 국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철도망 구성도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요즘에 아마 국토부에서도 고민하는 게 이제 준 고속철도에 대한 위상 문제인데, 이게 이제 기본에 이제 고속철도를 분석하는 것과 준 고속철도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지금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한 노선도 EMU 250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고속철도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석 틀이 그 부분을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마침 이제 좋은 기회는 이제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교통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국가교통 DB 센터에서 하는 국가교통조사에서 이 준고속철도 부분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수요 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면 향후에 이런 전철화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익들을 좀 현실화시켜서 반영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 사업에 꼭 좀 반영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본권 얘기하지만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성 편익 외에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면은 이 경제성보다 더 우선으로 해서 이제 예비 타당성을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철도도 지금 현재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대중교통 현황 조사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전국 단위로 그 수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도 결과치를 보니까 상주시 같은 경우가 대중교통 최소 서비스 수준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 내가 아니라 지역 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주시에서부터 전국 다른 도시로 가는 대중교통의 망 자체가 최소 요건에 미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저희가 이걸 토론할 이유가 없는 거 이건 당연히 어떤 국민의 복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실현돼야 될 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도로 사업의 안정성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도 사업도 이제는 그 어떤 국민의 이용자 관점에서 어떤 대중교통의 지역 간 대중교통의 최소 서비스 수준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를 좀 제도화시켜서 여기에 미달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분석에 더 우월한 지표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호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제일 조심스러운 게 유발수요 부분입니다. 이 유발수요는 고무줄 같아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수요에 대한 과다 예측의 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모든 철도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개통이 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유발수요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유형별로 사업 유형별로 또 지역별로 유발 개수에 대한 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이번에 좀 사업으로 좀 추진하셔가지고 좀 추후에 철도 사업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수요 부분에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역시 그 학술적인 부분에 중요한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장 뭐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과제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장 현재 그 경제성 분석 틀에는 좀 다루기가 어렵지만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정책성 평가에서 좀 추가로 하면 그래도 나중에 평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재정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기획재정부의 강대현 타당성 심사과장님에게 좋은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장 강대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요청해 주신 그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문경, 그 상주, 김천요 구간 관련해 가지고 또 발제도 해주시고 또 기타 또 좋은 말씀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차피 저희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상황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요 구간은 이제 면제로까지는 이제 선정이 안 됐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미싱 구간의 어떤
그 의미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이제 예타 대상으로 빨리 선정해가지고 타당성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예타를 진행 중이고요. 이 이제 예타가 좀 기간이 좀 많이 딜레이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뭐 작년에 아시다시피 수소 광주 복선 예타가 좀 하반기에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타 면제 받았던 김천 거제 구간, 그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국토부가 이제 관련 자료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제성 분석에 착수하는 데 있어 갖고는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이제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6월에 관계부처랑 처음으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처와 또 지자체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영을 위해 가지고 지금 KDI가 추가 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한 금년 12월 내에는 그 주신 의견들을 감안해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빨리 좀 마무리해서 관계기관이랑 협의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2월 중에는 하여튼 그 분석을 끝내는 걸 목표로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경제성 분석이 끝나면 나중에 이제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경제성도 보고 그다음에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이호 박사님 그 자료도 나오지만 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이제 그 평가를 좀 더 차별화해가지고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책성이나 지역균형 발전이 좀 더 감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예타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BC가 뭐 예를 들어서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무조건 합격이다,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항상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일관된 기준이자 원칙이었기 때문에 설사 BC가 낮더라도 아까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정책성 측면이라든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있던 고려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BC가 조금 낮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C가 0.5가 안 돼도 이 종합평가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사업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경, 상주, 김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정책 효과를 좀 부각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지역균형 발전도 강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정치성이라든지 환경 친화성, 즉 이제 철도 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효과를 볼 때는 저희가 보면 이제 일자리 효과, 그다음에 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도가 가진 어떤 장점들을 적절하게 이제 잘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신다면은 이런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많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예타 지침 그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이 된 지 상당히 이제 오래됐고 지금 이제 변화된 그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제도 개편을 한 내용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보완 사항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리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연내 목표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좀 초안이 나오면은 그것도 뭐 부처도 한번 같이 불러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좀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아까 경북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BC가 뭐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BC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금년 말까지 이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뭐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 감사드립니다. 그 상세하게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 그런 배경, 좀 늦어진 배경, 그 다음에 작년에 그 AHP를 포함한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정책 효과나 지역균형 개발 이런 쪽에 논리 개발이 되면 좀 좋겠다. BC를 높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지명 토론은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5분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요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종합 정리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이 중부선 그 중에서도 미싱링크인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의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지혜를 좀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방청객들을 모시지는 못했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지금 아마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뭐 아까 시장님은 10만 시민들이 다 시청을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의견들이 있으시면 인터넷상으로 올려주시면 오늘 토론의 주관 기관에서 가능한 답변들은 해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이나 뭐 의견이 있으시면 인터넷상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뭐 토론의 끝이라도 이메일로 의견을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가 굉장히 유익한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의 사업의 추진이나 입법 필요한 정책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